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1단원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으로 돌아가 볼 건데요. 심미적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적 인식 잊지 않으셨죠? 대상의 가치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심미적 인식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줬었죠. 심미적 인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평범했던 일상이 보다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변한다고 해줬습니다. 이건 약간 마인드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행복은 밖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상은 달라지는 게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운전을 하면서 선생님이 학교에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자동차 유리 밖에 보이는 하늘이 너무나 맑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한 출근길이 됐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기분을 3년 전에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거의 출근하는 매일매일 항상 느꼈어요. 선생님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길, 그 하늘, 그 풍경이 익숙해지면서 더는 선생님이 그 풍경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다시 그 감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한 이러한 경험을 심리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 풍경이 3년 전 이후로 잠시 사라졌던 걸까요? 아니겠죠. 하늘이나 풍경은 그대로였을 거예요. 달라진 건 저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상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 작품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우선 제목 한번 볼게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니까 이 시의 내용은 화자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거기에 부제가 있어요. 속도에 대한 명상 13. 일반적으로 우리는 큰 제목을 표제라고 하고 그 밑에 달려있는 제목을 부제라고 하는데요. 제목이라는 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총집합, 예를 들면 간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부제는 그 간판에 도움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시의 화자는 나입니다. 나는 멈췄어요. 무엇 때문에 멈췄나요? 쓴바귀꽃을 보고 멈췄습니다. 꽃이 예뻐서 멈췄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꽃이 어디서 핀 꽃이냐면요, 보도블럭 틈에서 핀 꽃이에요. 보도블럭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그 길, 벽돌로 돼 있는 그 벽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깨지기도 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틈 사이에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 꽃은 얼마나 작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밟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 작고 연약한 존재가 생명력을 가진 채 피어있는 모습이 그의 화자를 멈추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멈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깨달음을 주는 것. 그것이 이 시에서 멈춘다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쓴바귀꽃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게 된 존재겠죠. 다음입니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두 번째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 존재는 서울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제비들이에요. 이 제비는 그 넓은 서울 하늘에서 사람들이 모두 관심 갖고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있는갑다, 없으면 없는갑다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어디 숨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넓은 하늘을 끊임없이 선회하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6개월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얼굴이 나를 멈추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화자를 멈추게 한 존재는 할머니예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6개월 아래 햇빛 때문에 까맣게 탄 얼굴로 도라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예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할머니는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그 자리에서 도라지를 팔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분들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항상 아팠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되실까. 가끔은 일부러 물건을 사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바빠서 그냥 지나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화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자는 이 할머니에게 소외된 공간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다음입니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마지막으로 화자를 멈추게 한 존재는 누구냐면요,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래요. 이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좀 아파요. 그냥 아들을 배웅하는 건 사실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잘 다녀와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상상을 하자면 실업자인 아들은 사실 실업을 했는데 집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어머니에게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 척 옷도 입고 짐을 챙겨서 나오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아. 알면서도 아들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실업을 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어머니에게 왔을 수도 있죠. 어떤 사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히 마음 아픈 장면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 화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감동을 주는 존재, 거기에 또 한 번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자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쭉 나왔고, 마지막에 화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때문에 다시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자를 멈추게 만들었던 것들은 뭐 120층짜리의 롯데타워라던가 아니면 동물원을 탈출한 코끼리라던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작은 존재, 꽃, 제비, 할머니, 어머니, 이처럼 일상의 평범하고도 사소한 존재들에게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은 가치와 의미를 통해서 이 화자는 삶을 다시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시를 한번 감상해 봤는데요. 다들 내용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평범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